이번 강의의 진도를 소개합니다. 제3장 고려시대 1. 고려의 건국 2. 정치 3. 외교 4. 경제와 사회 5. 문화의 순으로 핵심 문장을 듣고 따라하며 매일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편안하게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한국사를 쉽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능검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핵심 문장은 2번씩 반복됩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3장 고려시대 1. 고려의 건국 후삼국시대는 신라, 후백제 견원, 후고구려, 궁예가 세력을 다투던 시기였다. 후삼국시대는 신라, 후백제 견원, 후고구려, 궁예가 세력을 다투던 시기였다. 고려는 918년 태조 왕건이 역성혁명으로 궁예를 몰아내고 태봉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고려는 918년 태조 왕건이 역성혁명으로 궁예를 몰아내고 태봉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태조 왕건은 신라의 후계 세력을 흡수하고 견원의 귀부를 받아들여 후삼국 통일을 준비하였다. 태조 왕건은 신라의 후계 세력을 흡수하고 견원의 귀부를 받아들여 후삼국 통일을 준비하였다. 936년 태조 왕건은 후백제의 왕자 신검을 격파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936년 태조 왕건은 후백제의 왕자 신검을 격파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태조는 호족 세력과의 연합을 위해 혼인 정책과 사성, 성을 하사하는 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태조는 호족 세력과의 연합을 위해 혼인 정책과 사성, 성을 하사하는 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태조는 조세를 경감하고 진율 정책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다. 태조는 조세를 경감하고 진율 정책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다. 태조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청천강 이북 지역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태조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청천강 이북 지역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태조는 후대 왕들에게 통치 지침으로 훈요 10조를 남겨 불교 장려와 국토 안정 방침을 강조하였다. 태조는 후대 왕들에게 통치 지침으로 훈요 10조를 남겨 불교 장려와 국토 안정 방침을 강조하였다. 나주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태조가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 중 하나이다. 나주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태조가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 중 하나이다. 고려의 수도 송악 개성은 후삼국 통일 이후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고려의 수도 송악 개성은 후삼국 통일 이후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태조 왕건은 통일 이후 견원을 귀부시켜 후백제 세력을 무력화하고 고려 왕조를 공고히 했다. 태조 왕건은 통일 이후 견원을 귀부시켜 후백제 세력을 무력화하고 고려 왕조를 공고히 했다. 제3장 고려시대 2. 정치 태조 왕건은 호족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태조 왕건은 호족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추진하며 서경을 전략적 전진 기지로 삼아 중시하였다.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추진하며 서경을 전략적 전진 기지로 삼아 중시하였다.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를 통해 민심 안정과 불교 장려, 풍수지리 사상의 중시를 당부하였다.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를 통해 민심 안정과 불교 장려, 풍수지리 사상의 중시를 당부하였다.
광종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광종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광종은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고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광종은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고 유능한 관리를 선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광종은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황제권을 표방하였다. 광종은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황제권을 표방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성종은 향리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토착 세력을 지방행정 실무자로 편입하였다. 성종은 향리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토착 세력을 지방행정 실무자로 편입하였다. 성종 때 이성 6부의 중앙관제를 정비하여 고려의 중앙관료체제를 확립하였다. 성종 때 이성 6부의 중앙관제를 정비하여 고려의 중앙관료체제를 확립하였다. 고려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독자적인 정치기구인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고려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독자적인 정치기구인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고려의 어사대는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였으며 삼사는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고려의 어사대는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였으며 삼사는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고려에는 일반 행정구역 외에 향, 부곡, 소와 같은 특수 행정구역이 존재하였다. 고려에는 일반 행정구역 외에 향, 부곡, 소와 같은 특수 행정구역이 존재하였다. 고려는 왕실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중앙군으로 2군 6위를 두었다. 고려는 왕실 호위와 수도 방어를 위해 중앙군으로 2군 6위를 두었다. 인종 때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인종 때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인종 때 묘청은 풍수지리 사상과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서경천도 운동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인종 때 묘청은 풍수지리 사상과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서경천도 운동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일천연례 제1대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일천연례 제1대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의종의 사치와 실정, 무신에 대한 차별로 인해 무신정변이 발생하여 무신집권기가 시작되었다. 의종의 사치와 실정, 무신에 대한 차별로 인해 무신정변이 발생하여 무신집권기가 시작되었다.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최고 권력 기구로 삼고 무신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최고 권력 기구로 삼고 무신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최우는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정방을 설치하여 관직 임명권을 독점하였다. 최우는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정방을 설치하여 관직 임명권을 독점하였다. 무신집권기의 공주명학소에서 망소이가 난을 일으켜 신분해방을 요구하였다. 무신집권기의 공주명학소에서 망소이가 난을 일으켜 신분해방을 요구하였다. 무신집권기의 개경에서 노비만적이 신분해방을 위한 반란을 모의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무신 집권기의 개경에서 노비 만적이 신분 해방을 위한 반란을 모의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원 간섭기에 원나라는 천령 이북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였다. 원 간섭기에 원나라는 천령 이북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였다. 원 간섭기에 고려 여성들이 결혼도감을 통해 원나라의 공녀로 보내졌다. 원 간섭기에 고려 여성들이 결혼도감을 통해 원나라의 공녀로 보내졌다. 원 간섭기에 권문세족이 높은 관직을 독점하며 대농장을 소유하여 경제력을 장악하였다. 원 간섭기에 권문세족이 높은 관직을 독점하며 대농장을 소유하여 경제력을 장악하였다. 원 간섭기에 변발과 호복 등 몽골풍이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원 간섭기에 변발과 호복 등 몽골풍이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을 실시하여 원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을 실시하여 원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아 국토를 회복하였다.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아 국토를 회복하였다. 공민왕은 원나라의 내정 간섭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공민왕은 원나라의 내정 간섭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공민왕은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토지와 노비를 정리하였다. 공민왕은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토지와 노비를 정리하였다. 공민왕은 유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균관을 정비하고 인재 양성에 힘썼다. 공민왕은 유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균관을 정비하고 인재 양성에 힘썼다. 예종 때 윤관은 여진 정벌을 위해 기병, 보병, 승병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예종 때 윤관은 여진 정벌을 위해 기병, 보병, 승병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제3장 고려시대 3. 외교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인은 소손령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확보하고 거란군을 물리쳤다.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인은 소손령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확보하고 거란군을 물리쳤다.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귀주 대첩에서 거란군을 크게 격퇴하였다.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귀주 대첩에서 거란군을 크게 격퇴하였다. 거란의 침입이 계속되자 고려는 개경에 나성을 쌓아 도성 방어를 강화하였다. 거란의 침입이 계속되자 고려는 개경에 나성을 쌓아 도성 방어를 강화하였다. 고려는 국경 방어를 위해 압록강 동쪽 지역의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고려는 국경 방어를 위해 압록강 동쪽 지역의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부처의 힘을 빌리는 염원을 담아 초조대장경을 제작하였다.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부처의 힘을 빌리는 염원을 담아 초조대장경을 제작하였다. 윤관은 별무반,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을 편성하여 여진 정벌에 나섰다. 윤관은 별무반,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을 편성하여 여진 정벌에 나섰다.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으나 갈등 완화를 위해 반환하였다.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으나 갈등 완화를 위해 반환하였다. 몽골의 1차 침입 이후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하여 장기항전에 대비하였다.
몽골의 1차 침입 이후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하여 장기항전에 대비하였다. 김윤후는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의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고 승리하였다. 김윤후는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의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고 승리하였다. 김윤후는 충주성 전투에서 노비를 비롯한 하층민을 이끌고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김윤후는 충주성 전투에서 노비를 비롯한 하층민을 이끌고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고려는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부처의 힘을 빌리는 염원을 담아 8만 대장경, 제조대장경을 제작하였다. 고려는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부처의 힘을 빌리는 염원을 담아 8만 대장경, 제조대장경을 제작하였다.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다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몽골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였다.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다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몽골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였다.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다.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공민왕은 안동복주까지 피신하였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공민왕은 안동복주까지 피신하였다. 최무선은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진포대첩에서 화포를 이용해 왜구를 격퇴하였다. 최무선은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진포대첩에서 화포를 이용해 왜구를 격퇴하였다. 최영은 홍산대첩에서, 이성계는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격퇴하며 국가 방위를 강화하였다. 최영은 홍산대첩에서, 이성계는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격퇴하며 국가 방위를 강화하였다.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다.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개경에 돌아와 정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왕조를 준비하였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개경에 돌아와 정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왕조를 준비하였다. 거란과의 갈등 끝에 고려는 4대 관계를 맺으며 평화적 공존을 꾀하였다. 거란과의 갈등 끝에 고려는 4대 관계를 맺으며 평화적 공존을 꾀하였다. 삼별초 항쟁은 몽골에 대한 고려의 독립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항쟁으로 평가된다. 삼별초 항쟁은 몽골에 대한 고려의 독립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항쟁으로 평가된다. 몽골과의 교류를 통해 고려는 화약과 인쇄술 등 선진 기술을 받아들였다. 몽골과의 교류를 통해 고려는 화약과 인쇄술 등 선진 기술을 받아들였다. 제3장 고려시대 4. 경제와 사회.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고려는 관리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전식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고려는 관리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전식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고려시대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여 송, 일본,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역하였다. 고려시대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여 송, 일본,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역하였다. 고려는 송에서 비단과 서적을 수입하고 종이와 인삼 등을 송에 수출하였다. 고려는 송에서 비단과 서적을 수입하고 종이와 인삼 등을 송에 수출하였다. 고려는 아라비아 상인과 교역하며 이들이 수은과 향료를 가져오고 코리아라는 이름이 서방 세계에 알려졌다.
고려는 아라비아 상인과 교역하며 이들이 수은과 향료를 가져오고 코리아라는 이름이 서방 세계에 알려졌다. 고려는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시설을 두었다. 고려는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시설을 두었다. 고려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평창을 설치하여 곡식과 물자를 조절하였다. 고려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평창을 설치하여 곡식과 물자를 조절하였다. 건원중보는 고려시대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화폐이다. 건원중보는 고려시대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화폐이다. 고려시대에는 은으로 만든 화폐인 활구라고도 불리는 은병이 사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은으로 만든 화폐인 활구라고도 불리는 은병이 사용되었다. 문익점은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와 재배에 성공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였다. 문익점은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와 재배에 성공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였다.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고려시대 향, 부곡, 소의 주민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고 일반 군현민보다 많은 세금을 내며 차별을 받았다. 고려시대 향, 부곡, 소의 주민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고 일반 군현민보다 많은 세금을 내며 차별을 받았다. 고려시대 향도는 매향 활동을 하는 불교 신앙 조직에서 출발하여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고려시대 향도는 매향 활동을 하는 불교 신앙 조직에서 출발하여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태조 왕건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고 성종 때 흑창은 의창으로 개편되었다. 태조 왕건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고 성종 때 흑창은 의창으로 개편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재산을 균분 상속하였으며 사위나 외손자도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재산을 균분 상속하였으며 사위나 외손자도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고려시대 조세는 주로 곡물로 납부되었으며 공납은 특산물을 바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 조세는 주로 곡물로 납부되었으며 공납은 특산물을 바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무기와 농기구 제작에 사용되었고 소금은 지방 경제의 중요한 상품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무기와 농기구 제작에 사용되었고 소금은 지방 경제의 중요한 상품이었다. 고려시대 향리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며 조세 징수와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고려시대 향리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며 조세 징수와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고려시대 노비는 매매나 상속의 대상이었으며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었다. 고려시대 노비는 매매나 상속의 대상이었으며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었다. 고려시대에는 관리의 부정을 감찰하는 어사대가 있었고 일반 백성의 재판은 지방관청에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는 관리의 부정을 감찰하는 어사대가 있었고 일반 백성의 재판은 지방관청에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를 통해 신분 상승이 가능하였으며 음서를 통해 귀족 계층이 관직에 진출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를 통해 신분 상승이 가능하였으며 음서를 통해 귀족 계층이 관직에 진출하였다. 제3장 고려시대 5. 문화 1. 학문, 사상, 불교 고려 후기의 안양이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들여와 소개하였으며 성리학은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고려 후기의 안양이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들여와 소개하였으며 성리학은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고려는 개경의 국자감을, 지방의 향교를 설치하여 유학 교육과 인재 양성에 힘썼다. 고려는 개경의 국자감을, 지방의 향교를 설치하여 유학 교육과 인재 양성에 힘썼다.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은 문헌공도라고도 불렸으며 사학 12도의 융성에 기여하였다.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은 문헌공도라고도 불렸으며 사학 12도의 융성에 기여하였다. 고려 중기의 사립교육기관인 사학 12도가 융성하며 관악과 경쟁하였다. 고려 중기의 사립교육기관인 사학 12도가 융성하며 관악과 경쟁하였다. 사학 12도가 융성하자 예종은 관악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고 칠제라는 전문강좌를 개설하였다. 사학 12도가 융성하자 예종은 관악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고 칠제라는 전문강좌를 개설하였다.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고려시대에는 삼국사기 외에도 왕조실록이 편찬되어 국가통치와 역사기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삼국사기 외에도 왕조실록이 편찬되어 국가통치와 역사기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일련은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한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 일련은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한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 이승유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로 표현한 제왕운기를 저술하였다. 이승유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로 표현한 제왕운기를 저술하였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수행을 함께하는 교관겸수를 주장하고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교장을 간행하였다.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수행을 함께하는 교관겸수를 주장하고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교장을 간행하였다. 대각국사 의천은 불교 경전을 정리하여 신편제 종교장 총록을 편찬하고 금속 화폐 사용을 주장하였다. 대각국사 의천은 불교 경전을 정리하여 신편제 종교장 총록을 편찬하고 금속 화폐 사용을 주장하였다. 진울은 불교계의 개혁을 위해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으며 수행 방법으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강조하였다. 진울은 불교계의 개혁을 위해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으며 수행 방법으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강조하였다. 보조국사 진울과 대각국사 의천은 각각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시도하며 불교계를 개혁하였다. 보조국사 진울과 대각국사 의천은 각각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시도하며 불교계를 개혁하였다.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였다. 해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였다. 고려시대 불교는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국왕은 불교계를 후원하여 통치 기반을 안정시켰다. 고려시대 불교는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국왕은 불교계를 후원하여 통치 기반을 안정시켰다. 최충의 구제학당은 유학교육의 중심으로 후일 조선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최충의 구제학당은 유학교육의 중심으로 후일 조선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안양이 도입한 성리학은 고려 말에 사대부 계층에서 발전하였으며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안양이 도입한 성리학은 고려 말에 사대부 계층에서 발전하였으며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경을 중시하였다.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경을 중시하였다. 5. 문화 2. 건축, 예술, 기술 고려 초기에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과 같은 철불이 많이 제작되었다. 고려 초기에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과 같은 철불이 많이 제작되었다. 고려 초기에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같은 개성 있는 대형 석불이 만들어졌다. 고려 초기에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같은 개성 있는 대형 석불이 만들어졌다. 고려의 불상 가운데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은 신라 불상 양식을 계승하였다. 고려의 불상 가운데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은 신라 불상 양식을 계승하였다. 고려 후기에 지배층의 후원으로 수월관음도와 같은 불화가 유행하였다. 고려 후기에 지배층의 후원으로 수월관음도와 같은 불화가 유행하였다. 고려시대에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과 같은 다각 다층탑이 많이 제작되었다. 고려시대에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과 같은 다각 다층탑이 많이 제작되었다.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제작되었고 조선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제작되었고 조선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 고려 전기에 무늬가 없는 순수한 비색의 순청자가 유행하였다. 고려 전기에 무늬가 없는 순수한 비색의 순청자가 유행하였다. 고려 후기에 독창적인 기법을 활용한 상감청자가 많이 제작되었다. 고려 후기에 독창적인 기법을 활용한 상감청자가 많이 제작되었다. 고려는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을 제작하였다. 고려는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을 제작하였다. 팔만대장경판은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팔만대장경판은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 때 제작되었으나 몽골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 때 제작되었으나 몽골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심체요절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심체요절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주심포 양식은 지붕을 받치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건축 형태로 고려 시대 건축의 대표적 특징이다. 주심포 양식은 지붕을 받치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건축 형태로 고려 시대 건축의 대표적 특징이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등은 고려 시대에 지어진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등은 고려 시대에 지어진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고려 후기에 편찬된 향약 구급방은 전통의학과 민간요법을 집대성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이다. 고려 후기에 편찬된 향약 구급방은 전통의학과 민간요법을 집대성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이다. 고려시대에는 석탑과 목탑이 공존하며 석탑은 다각 다층 구조가 많았고 목탑은 황룡사 9층 목탑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석탑과 목탑이 공존하며 석탑은 다각 다층 구조가 많았고 목탑은 황룡사 9층 목탑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고려 말에 최무선은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 무기를 개발하였고 진포 대첩에서 이를 활용하여 왜구를 격퇴하였다. 고려 말에 최무선은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 무기를 개발하였고 진포 대첩에서 이를 활용하여 왜구를 격퇴하였다. 고려시대 불교 미술은 대형 석불과 수월관음도와 같은 불화를 통해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았다. 고려시대 불교 미술은 대형 석불과 수월관음도와 같은 불화를 통해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았다. 고려 초기 현화사는 왕실과 귀족의 지원으로 건립된 사찰로 불교 건축과 예술의 중심지였다. 고려 초기 현화사는 왕실과 귀족의 지원으로 건립된 사찰로 불교 건축과 예술의 중심지였다. 화엄사상은 고려시대 불교의 중심 사상이었으며 화엄 사찰과 석탑 건축에 반영되었다. 화엄사상은 고려시대 불교의 중심 사상이었으며 화엄 사찰과 석탑 건축에 반영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천문학과 역법이 발달하여 첨성대와 같은 천문 관측 기구가 활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천문학과 역법이 발달하여 첨성대와 같은 천문 관측 기구가 활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목판 인쇄술과 함께 금속 활자가 발달하였으며 이는 후대 인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려시대에는 목판 인쇄술과 함께 금속 활자가 발달하였으며 이는 후대 인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도 무의식 학습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한능검 합격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무의식 학습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으로 응원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학습 성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